정말 이슈가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입니다. 요즘 쓰리고가 있죠?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등 정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장으로 요즘 정말 이슈가 여기저기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25%, 중국의 104%의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까지 국제적인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런 이슈가 많다 보니 이 증시도 흔들리고 가상화폐도 흔들리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9일이죠. 트럼프의 관세 이후의 발표로 뉴욕 증시가 200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르긴 했지만 중국은 거기에서 제외 대상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독특한 대책을 내놓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물가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엇을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9일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일본의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에서 5만 엔, 하나로는 대략 40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에서 1인당 3만 엔, 다시 말하면 하나로는 대략 3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공명당은 최대, 이거 금액 크네요. 10만 엔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10만 엔이면 대략 100만 원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살짝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해! 이런 관점에서는 공감대를 모두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국의 상호 관세를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사태라고 묘사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당에서는 감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며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영향이 여기저기서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상호 관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관련해서 75조 원이나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 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느낌인가요? 일단 일본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목적과 취지를 파악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 그리고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조기 대책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제적 피해 보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회복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번 일본의 경우는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인플레이션 문제는 없나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와 영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역시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 부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경제 안정성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항상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삐 아닙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불황기에는 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나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일부 사례를 저희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금은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은 2020년과 2021년에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600, $1200, 그리고 $1400 등으로 구분해서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약 1145원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로 계산해보면 대략 68만 7천원에서 160만 3천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의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 하나로는 약 156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모든 국민에게 600 싱가포르 달러, 역시 하나로 계산해보면 약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여러 나라에서 소득 수준, 직업군, 그리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대부분의 지원금은 이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보전. 재난지원금은 가계의 소득을 보존하여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업종 지원. 특정 업종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금은 해당 업종의 매출 회복과 생존을 돕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은 일본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많은 나라에서 요즘 경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의 지원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톡튜브는 댓글 맛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톡톡 튀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또 톡튜브 하세요.